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이죠. 이 청청래가 한마디 했네요.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자기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청청래가 일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지방선거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왜냐면요, 이게 정청래하고 이재명이가 직접 부딪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이 불똥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왜냐면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이 정청래 너 기득권 내려놔.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제적으로 방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소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 사건이 여전히 화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걸 윤리위로 넘명했는데 도대체 장동혁이는 윤리위원장 하나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한테도 이거 우유부단하다 했는데 장동혁 더 이상 자고우면할 게 뭐가 있느냐. 칼을 꺼냈으면 딱 찔러야지. 아니, 단계 조사를 왜 했어요? 그리고 2호선을 왜 갖다 앉혔냐고. 그러면 윤리위원장을 빨리빨리 임명해야지. 윤리위원장 하려고 달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안 한다는 사람만 골라서 그러냐? 윤리위원장의 지명도, 인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당 외에서 찾지 말고 그럼 당 내에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 찾아요, 도대체. 지금 우리 당원들이 장동혁한테 얼마나 당신한테 말이죠. 지금 성원을 보내고 있냐고 똑바로 하라 이 말이지.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CBS 기자가 폭로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 사건이 한참 났을 때 당 대표실로부터 더 이상 그거를 다루지 말라. 이런 그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 당 게시판 조사 중단을, 조사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요거를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다가 참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2호선 당부감사위원장이 말이죠. 한동훈이가 이거를 언론 플레이어니까 당신 말이지 지금 언론 플레이어지 말고 내 질문에 좀 대답을 해봐. 응? 그리고 당무감사에서 자료 내달라니까 그것도 안 내주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10개 질문을 yes 또는 no 요걸로 답하라. 최후 동첩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든창 박사, 우리 이제 한국 문제관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갖고 30명 정도가 풀려 나올 것이다. 자, 연일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이죠. 지금 고든창 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30명, 그러니까 말이죠. 이 30명이 특검에서 구속한 인물이 대충 한 30명 돼요. 특검하고 그 특검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된 인물들 플러스 알파 해서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방될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갑제가 말이죠. 또 장동혁에 대해서 한동훈이를 만약에 징계를 하면은 다 너한테 후폭풍이 갈 거야. 이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갑제 요 발언 내용도 또 일파만파 파장을 키우고 있어요. 조갑제, 이거 참 그렇다고 해서 조갑제 요 발언을 말이죠. 이 보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또 이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간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갑제 2호선을 잘라라 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정청래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잖아요. 최종적인 지금 나에게 있어.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거야. 가장 민주 경선을 통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거야. 이렇게 당 최고위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 준 것은 지금 김경 같은 인간한테 이제 공천을 준 것이 상 준 것이고, 강선우 같은 인간을 갖다가 제명 처분한 것이 벌을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김병기 진상조사 시킨 거, 이런 것들을 싹 다 둥실무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과 벌. 그러면서 그러나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고문이 안 되어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저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요 얘기는 잘한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선거공학적인 계산을 떨어서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우리 국민임에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모양새라도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아니라도 짓는 거 말이죠.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은 그러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말 책임감을 의식해서 한 거겠습니까?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한 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저에게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공천자금 없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 후보로 내서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놓고 집단 지성의 힘, 권리당원의 지혜를 모아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기서 말이죠. 집단 지성의 힘. 그러니까 이 집단 지성의 힘을 강조한 것은 단일 대우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권리당원의 지혜를 묻는다는 것은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거 1대1 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미련과 소신을 또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1대1 이거는요. 1대1 이 표, 등가표 요 만드는 것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지지를 하고 성원을 하고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라. 내가 당 대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 당부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않겠다. 앞으로 그런 자세로 6.3 지방선거의 승리에 올인하겠다. 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않겠다? 이거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으로 물 갈아타는 거, 갈아타는 것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라.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CBS 이정주 기자가 CBS 방송의 신년 특집 방송에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한동훈이가 당 대표일 때 당무감사위원회 당원 게시판 진상 조사를 중단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당원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당 대표실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조사 정지를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왜 중단됐는지가 핵심 문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 조사 중단 지시를 내린 인물이 누구냐? 한동훈이냐 아니면 다른 인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단지 한동훈계 측근이 이 방송을 보고 허위사실로 고발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라.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밝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당 대표실에서 압박을 가한 거 중단하라고 이거 사실이다. 한번 고발해봐. 내가 아예 다 까버릴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내가 서범수 사무총장하고 국민의힘 홍보팀과 직접 통화를 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는 여전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여론조작 사태를 갖다가 네이버 CP 언론사 중에 가장 먼저 취재 보도한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당무 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5개가 한동훈 가족명으로 전부 다 돼 있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전부 다 동일하고 전체 게시글의 87.6%가 2개 IP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그러면 한동훈이가 쓴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요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비난하려거든 나에게 비난하라. 가족에 비난하지 말고 이따위 발언.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익명성의 포장에서 한 건데 이거를 비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거꾸로 역공을 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지 이정주 기자는요. 고정 IP는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없는데 동일 IP에서 촘촘하게 글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가족 또는 제3자가 인간 트루킹처럼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 한동훈이가 너무 키웠다. 그리고 이제 장성철하고 박성태 패널의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측근이 게시판 내용을 갖다가 언론에 뿌려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주진우를 살짝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진우가 말이죠. 기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서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 공지한 지 실제 고발을 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당이 기자들을 겁박하고 기사 못 쓰게 하려는 비겁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출연했던 패널들도 한동훈의 태도와 스타일이 문제다.
사과와 유죄와 표명 없이 윤리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장성철은요, 사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국 정치적 후폭풍을 한동훈이가 본인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이호선 부위원장은요, 한동훈 동의 및 가족 명의로 비방성 댓글을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당의 사유하다. 당의 사유하다. 그래서, 지금요, 그 당시 한동훈이가 말이죠, 당 대표실하고 사무처가 연루된 당 사유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호선,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폭탄을 날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러한 해서 이 단계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계열의 비판,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항의 질문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이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제기했습니다. 본인의 블로그에서. 그래서 한동훈 가족명의 게시물 총 1631건인데 실제 작성한 것이냐. 예. 그래서 IP, 휴대폰, 이 번호 공유 등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가족 특정인이 건의 계목줄 등 비판글을 작성했느냐. 그리고 게시물의 대량 삭제. 한동훈 건이 646건, 아내가 160건 전부인데 이게 증거인멸이냐. 예, 그 다음에 당 자원, 인력과 시스템, 당 자원 동원으로 당권 사유한 행위냐. 그리고 동명이인 주장의 구체적 근거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개의 질문인데요. 10개의 질문인데, 예. 그리고 또 단계에 올라와 있는 한동훈과 그리고 이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글 다수 올라온 사실을 인정하냐. 그리고 해당 게시글에 동명이인 작성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원 게시판 검색 기록에서 왜 가족 계정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느냐. 그리고 가족 5명의 계정이 문제 게시물과 동일하다고 감사회가 확인을 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왜 단계에 조직적으로 글을 올렸느냐. 그리고 감사 결과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감사위가 말이죠. 여론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윤리 회부한 데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감사위가 반박하잖아요. 구체적인 조작 증거를 제시하겠느냐. 그 다음에 게시물 명의자를 갖다가 동명이인해서 가족 명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당무감사위의 문건 작성 과정에 어떤 허점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시절 추진한 스토킹 처벌법 등 정책과 달리 당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타인 비방에 관여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그리고 당 대표 시절에 흠집내기 정치적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이번 단계 사건이 친한동훈계의 당내 분열을 초래한 책임은 없느냐. 그 다음에 이 법적 윤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감사 결과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셨는데 당원으로서 윤리의 심의 과정에서 증언 의사를 밝히실 의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과거 검사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을 강조하셨는데 용명의 익명 비방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왜 태량을 못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이겁니다. 100번 만번 지금 이호선 위원장의 발언이 맞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조갑제가 또 나섰네요. 조갑제가 나서갖고 이호선 감사위원장을 잘라라. 이렇게 지금 다시 비판하고 나서서 파장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야, 조갑제 참 잃어버릴 만하면 나와요. 잃어버릴 만하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갑제는 말이죠. 지금 뭐냐면 이호선 위원장을 갖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그리고 이제 이 조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 당 자체가 탈선 사고 수준의 정치적 잠사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장동혁이가 이호선을 해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호선의 조직 조작 감사, 국민열차 2호선 탈선 사고로 번져서 정치적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결국 장동혁 본인도 정치적으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조갑제는요. 한동훈을 공격하는 세력을 갖다가 윤어게인 세력, 반역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호선의 임명과 징계 행위를 그 연장선상의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 한동훈 이 단계 사건 관련해서 감사위 발표 내용은 이게 거꾸로 이 조작됐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의혹을 근거로 해서 2호선과 이를 방치 비호하는 당정을 겨냥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뭐 묻은 개가 뭐 좀 나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이죠.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 당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갑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우리가 정리의 그 강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고든창 박사가 얘기하는 30명, 30명,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고든창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모두 석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구속한 인사가 30명이 넘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이재명에 의해서 구속된 인사들을 모두 석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해 12월 31일 소셜미디어 X에서 글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힌 한국의 모든 영웅, 자유투사를 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를 모두 석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외에 여러 인사들을 구속하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 가고 가래가 계속 끓는 느낌. 이건 단순 감기가 아니라 기관지 면역이 무너졌다. 이재명 정권은 내란 특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했고, 김건희 특검으로 20명, 최상병 특검으로 5명이 감금돼 있습니다. 시민은 이에 대해서 경제든 정치든 모든 게 암울한 시기다. 고든창의 메시지대로 우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어 모든 게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고든창 변호사는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30여 명의 인사들을 모두 석방시키겠다는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달리는 댓글을 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쓰신 킹YC7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정치가 보여주는 권력의 사유와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시도, 헌법 정신의 훼손, 극단적 친중 노선과 한미일 동맹에 대한 불신 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해서 문제 삼았던 사안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2030 유권자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많은 유권자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기를 최초로 언어화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든창 변호사의 이 관련 그런 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고든창 박사가 말이죠. 연일 윤 대통령 석방,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 관련 구속자들의 석방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한국 선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그리고 강도를,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든창 박사를 비롯한 미국 내 조야 인사들의 우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식견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부산이 난리가 났네요. 자,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전재수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고 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39대 30, 그리고 국제신문 리얼미터로 보더라도 48.1대 35.8,
이렇게 지금 앞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앞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저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전재수가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서 그대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못할 것이냐, 의견은 당연히 갈리죠.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 의원 말고는 민주당에서 후임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흐름이라면 전재수의 출마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할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12월로 완성됐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물수수 같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한 기소가 어렵다. 그러니까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산 공천이 영남 전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최근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해놨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재수가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은 부장신뢰에 철마하려면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되는데 전재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결단일 것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출마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후보를 계속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후보로는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박재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은밀하게 보안 유지하에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박형준 부산시장 하여튼 조금 열심히 해서 말이죠. 판을 뒤엎기를 바라는 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물론 본인이 뭐 여부기 알아서 잘 하겠지만 말이죠. 적극적으로 저도 성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니.